3배만 여기서 돌릴 수 있다면 저는 1억 1,7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정도의 연봉이면 만족하시나요? 나이, 상황,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금액, 억대 연봉은 다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직장인들의 노망인 금액이죠. 혹시 지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달성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코딩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전공자입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20대는 게임과 함께 했습니다. 벌써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드시죠? 저의 경험을 함께 하시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지금 억대 연봉으로 가는 핵심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억대 연봉으로 가는 핵심 패턴 첫 번째는 저는 바로 산업 분야를 잘 선택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구분하자. 저는 초고주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생소하시죠? 네. 위성통신 쪽입니다. 통신 관련된 이런 학문을 배워서 했고, 제가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이동통신 이런 게 하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위성통신 쪽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재밌어 했던 과목들이고 재밌게 공부했고, 나는 한국의 위성통신 분야의 힘을 보태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한국에서의 위성통신은 파이가 너무 작더라고요. 파이라는 게 그때는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파이가 결국 저의 연봉을 결정짓더라고요. 이런 작은 파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파이의 전체 매출 규모는 10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0억에서 저희가 25%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아주 높은 것이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보면 25억입니다. 만약 저희 산업 분야의 전체 파이 크기가 1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 1%만 먹어도 바로 100억입니다. 이처럼 산업 분야 자체가 커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낙수효과 그리고 떨어지는 콩고물이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봉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 가능성과 그 파이가 점점 커지는 산업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스트셀러는 뭐냐? 잠깐 반짝하고 뜨는 산업군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하신다고 하실 때 베스트셀러는 단타라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엄청 각광받는 무언가를 하는 것. 스테디셀러는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1, 2년 하고 마실 건 아니잖아요. 10년, 길게는 20년까지 바라보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기본은 스테디셀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스테디셀러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가 핵심 산업 분야인지 확인해 보는 것과 그리고 수출 산업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 기반 국가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떠한 산업 분야든 그 파이가 커지려면 수출하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테디셀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는 이 두 가지를 만족합니다. 나머지 다른 분야도 이런 것을 만족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를 선택하고 나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동결되었다거나 심지어는 코로나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업무적으로는 부딪히는 게 있지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의 연봉도 자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산업 분야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구분하자.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국가 핵심 산업인가?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수출 산업인가? 제품의 최종 소비처가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냐? 아니면 수출 산업인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파이가 커야지 여러분에게 오는 파이도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억대 연봉하는 두 번째 핵심 패턴은 커뮤니티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냐,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시나요? 이런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이런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하는 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질, 그리고 에너지, 인지도, 그리고 자기 가치, 아이디어입니다. 요 5가지 척도를 가지고 자기가 벌 돈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자질은 당신은 자신의 분야에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뭐 코딩 능력 이런 거겠죠. 얼마나 전문 지식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당신은 자신의 직업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체력이죠. 당신이 정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인지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얼만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뽑고 싶어도 뽑을 수도 없고, 아마 회사를 가시더라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여러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지도는 여러분의 소득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가치는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보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은 뛰어나다고 믿는, 나는 특별하다고 믿는 그 정도 생각이고요. 아이디어는 당신은 얼마나 창조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열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할 방법을 생각하는가, 이런 항목입니다. 이 5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자신이 벌 돈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 책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질은 10점 만점에 두고요. 에너지도 10점 만점에 둡니다. 자기 가치도 10점 만점에 두고요. 아이디어도 10점 만점에 둡니다. 그런데 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둡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팩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프로그램은 못 잔다, 7 정도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도 7 정도라고 생각하고, 인지도는 일단은 아무도 날 모른다 생각할게요.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8 정도. 그리고 창의적이고 목표도 세우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것도 8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49 곱하기 64 곱하기 500이죠. 이러면 그 값은 이렇게 됩니다. 계산할 수 없고 49 곱하기 64 곱하기 500. 네, 여기서 500은 그냥 상수로 곱해주는 숫자입니다. 각 항목 5개 곱하기 500, 이렇게 해서 나온 돈은 156만원, 16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의 인지도를 만약에 5배만 올릴 수 있다면 저는 한 780만원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또 5배 저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다면 저는 거의 한 3,900만원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요. 저의 인지도를 3배만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다면 저는 1억 1,7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제가 여기서 저의 컴퓨터 실력을 늘렸나요? 저의 체력을 늘렸나요? 저의 가치나 아이디어를 늘렸나요? 아닙니다. 인지도만 75로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연봉은 1억 1,700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비밀입니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질을 또 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은 훨씬 커질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이 항목들 조금씩 성장시키시되 인지도를 꼭 올려보세요.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주변의 평판을 올리는 겁니다. 저는 심리학 교수님 한 분을 엄청 좋아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경일 교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에서 심리학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심리학 하면 그분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쪽이라는 육아 프로그램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쪽이 하면 오은영 박사, 그죠? 그리고 음식 장사하면 백종원 선생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야하면 당신, 이 공식을 성립시킬 수 있다면 당신의 가치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올라갈 겁니다. 이 커뮤니티와 인지도를 이용해서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또 실질적인 방법이 이 두 번째인 바로 이직입니다. 여러분이 10년 정도 일을 하시면 이직의 기회는 2번에서 3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이직을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다니는 회사가 비전이 있고 성장을 하고 있고 나도 성장할 수 있다면 그 회사에서 계속 있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직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 이직을 하신다면 반드시 무조건 조건이 좋아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닌 다음에는 이직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회사 너무 그래서 못 다니겠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횟수가 정해져 있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너무 여러 번 이직에 이력이 남아있다, 아마 다른 그 다음 회사에서는 뽑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직을 할 때 위에 커뮤니티, 인지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직을 할 때는 이력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약간 좀 번아웃이 와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전화 받아보면 어느 업체 분이래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 해서 나가면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사가 알려줬대요. 고객사에서 어떤 분이 계신데 일 정말 잘하셔서 추천해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왔고, 나갔더니 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한 4-5군데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너무 유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검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 업체는 이미 여러분을 뽑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 고객사가 추천해 줬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을 좋게 보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연봉 협상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다, 말하고 가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능력에다가 인지도, 그리고 자기 분야에 대한 평판을 꾸준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래도 핵심은 코어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여러분의 힘인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어떤 분야를 생각했을 때 당신이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전문 지식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책도 보고 커뮤니티도 나가고 새로운 기술도 나왔나 확인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늙음이란 배움을 멈췄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떠듬떠듬 배워가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도 항상 무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웠으면 하고, 그 기본은 여러분의 코어 기술이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3가지, 여러분이 억대 연봉으로 가는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산업 분야를 잘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2번째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자. 그리고 여러분의 인지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3번째는 코어 기술, 여러분의 전문 지식은 항상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반드시 억대 연봉의 길에 올라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하세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어떤 것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분야가 뭘까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2번째 나왔던 저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자신의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은 뭘까? 어떤 걸 올려야 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면 3번째, 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나? 코딩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나의 코어 기술은 뭐지? 끊임없이 실천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봉 1억이
우리나라 상위 7%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0몇 %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목표이지만 하지 않으면 0%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시고 실행하셔야지 그 6%, 7%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